답은 기억나? 이거 한번 다 체크해 볼래? 답이 기억나는지? 시험지 양수를 펼칠 수 있게 해놨어요. 양수를 펼쳐서 보면 돼. 아, 본문에 표시해. 정답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 표시를 해. 네? 내가 정답 이거다 싶으면 거기다 표시하라, 본문에. 표시했어? 얘들아, 화면 봐. 선지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5개를 하나 다 따지는 게 아니라 5개 선지 중에서 확인하기가 가장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수미상관이면은 처음과 끝이 유사할 거 아니야. 유사한 말이 있을 거고 구절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은 시의 각 처음과 끝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부터 확인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 이렇게 끝났고. 이렇게? 백반양보해서 요거 그렇다 치자. 그런데 나를 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 이렇게 끝났고. 처음과 끝만 보면 되잖아. 유사성이 보여? 전혀 안 보이지? 그럼 지워야지.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를 했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 시 끝에, 시가 끝나는 문장 끝에만 보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끝난다고, 문장이. 명사로 끝나? 명사로 마무리는 여기 하나 있다. 뭐? 마침표 찍어줬잖아. 명사 찍고. 그래서 얘도 아니야. 그럼 3번을 볼 거야? 아니지. 3번은 소재의 나열을 통해 역동적물리기 강화하라고 했는데 이러면 소재들을 봐야 되는데 열광을 찾는 시간 걸리잖아. 4번에 계절적 이미지 활용한대. 그럼 계절적인 것만 알면 되잖아. 계절만. 처음에 뭐가 나와? 여름 대판 나오니까 이건 계절 확실하게 있고 그 날씨가 계절적인 분위기만 찾으면 돼. 그지? 요거 아니야? 눈? 그러니까 뭐야? 둘 다 계절적 이미지 있으니까 답 몇 번? 4번. 계절적인 이미지라 했으니까 계절적인 계절 시어가 아니라 계절적 이미지면은 눈은 겨울이야. 겨울이야. 그지? 그럼 4번 하면 돼. 3번은 굳이 이걸 따질 필요 없는 거지. 짬밥이 있으면 이 정도는 안 봐, 이런 거. 두 작품의 공통점은 되게 흔한 것들,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정답이 되거든. 말을 건네는 방식? 그러면은 이것도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배운 적 없나? 앞으로 니네가 선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오면은 뭐만 찾냐면은 너 있지? 그러니까 당신 너 있지? 2인칭이나 아니면 누구야 부르는 거 있지?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고 해. 얘만 있는지 확인해. 근데 가가 시작되는데 가에 보면은 너, 당신 이런 거라든가 누구야 부르는 거 있어 없어? 없다고. 그게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닌 거지. 알겠어?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렇게.
원래 모의고사 풀 때 이런 문제는 그렇게 따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되게 심플하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단순한 것만 정답이 돼. 왜냐면 두 작품을 생판 관련성 없는 두 작품을 묶어서 이런 걸 물어보면은 당연히 공통점 찾기가 쉽지 않거든. 그럼 어때? 그냥 시면은 웬만하면 있는 것들은 정답이 돼. 그것도 참고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험을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런 표현도 있어. 뭐 독백저 어조? 라는 선지가 있는데 그럼 질문이야. 자, 이 가나의 공통적으로 독백저 어조가 맞나 틀리나 확인해봐. 누구? 시연아, 예. 독백저 어조 아니야? 아닌데요. 어떤 걸 판단으로 독백저 어조 아닌 걸 내지? 아닌 것 같아요. 아, 느낌으로?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으면 안 돼. 객관적 기준이. 내가 이제 독백저 어조 기준을 알려줄게. 이게 왜 중요한지 들어보면 알아. 독백저 어조라는 거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나온다는 얘기냐면은 바로 나가 나온다는 얘기야. 시에 나가 나오는 거야.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지? 둘 다 나가 나오잖아. 내 아는 에서 나 나오지? 그지? 응. 나 나오잖아. 얘도 뭐가 나와? 나가 나오지. 독백저 어조야. 이번에 시험 범위가 몇 개? 시가 4개야. 나머지 두 작품은 독백저 어조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 아우 깜짝이야 씨. 산수유나무 농사는 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오늘은 제목 보면 알겠지만 있지? 있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4작품이든 3작품이든 간에 2개씩 묶어갖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것도 좀 알면 좋지. 공통점은 좀 생각해야 돼, 시마다. 요거랑 묶어서 생각하면은 얘가 제목이 뭐야? 연두에 울다지? 그 연두에 울다하고 산수나무를 묶을 수 있는 게 있어, 또. 공통점으로. 뭔지 알아? 자연물 괜찮다. 그것도 맞다. 얘도 자연물이네. 자연물을 이용해서 그치? 자연물을 활용해서 이제 시를 쓴 게 맞는데 그거 말고 좀 더 뚜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색채어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지? 얘도 연두, 초록, 걔도 뭐야? 노랑. 색채어를 사용했지? 뭐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미리 이런 거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거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찾으면 알 수는 있지. 그러니까. 알겠어? 자, 요런 문제는 내용적인 건 묻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걸 묻기 때문에 먼저 해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시험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를 읽고 혼자서 이걸 독해를 하려고 고생하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야. 왜? 본인이 시인이야? 잘 알아? 시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 그럼 이거 봐야지. 이거 보고 시작해야지. 실제 모의고사 풀 때. 가의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행기하는 처지에 되는데 둘 다 어쨌든 어때?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맞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대.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특정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 심리 상태로 이제 시는 어떤지 알겠어. 안 좋은 상황 얘기하다가 긍정적 심리를 얘기할 거야. 전환이 된 거야. 이 시의 공통점이야. 그지? 그러고 나서 이걸 볼 거야. 얘가 뭘 묻냐면은 기차하고 방이래. 그래서 기차를 보니까 여기 기차가 나와. 그지? 그리고 방은 여기 나와. 방부터 해봐. 방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해봐, 먼저. 그리고 기차를 갈 거야. 답 해봐. 아마 학교에서 아직 안 했지, 그거? 그러니까 내가 잘 됐어. 내가 지금 연습을 시킬 수 있겠어.
아주 쉬운 힌트를 줄까? 너희는 처음 듣는 사람 많겠지만 나는 고3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수십 번을 강조하는 게 시에 대한 문제를 풀 때 혼자 이걸 디테일한 해석하려고 덤비지 말고 뭐부터 판단하라고 하냐면은 분위기부터 판단하라고. 분위기. 나는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 플러스는 어떤 분위기? 긍정적인 거고 마이너스는 뭐니? 부정적인 거. 질문 하나 할게. 이 방이라는 곳이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마이너스지? 자, 그러면은 봐봐. 마이너스라는 것만 판단 갖고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상적으로 생각하던가 자족감 플러스잖아. 말이 안 돼,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기차를 또 따져보는 거지. 판단이 안 서면 쭉 내려가서 계속 가봐. 분위기가 어떤지를. 과연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기차는 플러스 같아 마이너스 같아? 플러스. 왜 플러스 같아? 내 눈에 밀어넣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이거야. 가해화자는 투명으로 생기를 잃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했어. 그럼 처음에 기차가 나오잖아? 그럼 거기 처음에 기차 나오잖아? 거기가 이걸 거 아니야. 플러스일 수가 없지. 그잖아. 앞부분에서 이게 나오진 않아. 분명히 얘가 이랬어. 투명으로 생기를 잃은 그저 힘겨운 처지에 놓여있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절망적 인식한다고 했지. 무기력한 화자가 현실을 절망적 인식한데 이것도 나올 거란 말이야 앞부분에. 그리고 뒤에 뭐한대? 계기로 인해서 긍정적 심리 상태 이런 데잖아. 근데 기차는 여기란 말이야 지금. 여기.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놓고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라고 했어. 그지? 울음이 터져 나왔고. 그럼 얘는 플러스 아니지. 그러면 또 지울 수 있어. 플러스 아닌 것만 마이너스인 것만 갖고도 지울 수 있는 게 뭐니? 즐거움을 지울 수 있어. 그지? 그러면은 두 개 남았어. 뭐 선택하겠어? 이거 선택 마이너스라며? 그럼 이건 마이너스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알 수 있잖아. 내 책 같은 경험은.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절망적 인식했다고. 그럼 뭐 5번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라는 거는 한 번도 보지 않은 시를 볼 거 아니야. 니 처음 봤잖아 이 시 3월달에. 그치?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알아서 해석하려고 덤비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뭘 이용해? 문제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니네한테 이것 뜻 알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묻는 문제를 안 내. 기본적으로 학생이면 이 정도 분위기 파악은 할 수 있겠지라는 갖고 낸다고. 그럼 이것도 내가 지금 28, 29번도 그 분위기로 다 끝나. 그 판단력으로만 끝나. 28번 있지? 한번 해봐. 1번부터 5번.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보면서. 됐어? 물론 그런 건 있어. 어휘력이 좀 딸리면은, 기본적 어휘력이 딸리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쉬워. 하지만, 시라는 그것도 몰라도 돼. 왜냐하면은, 문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들아, 눈이란 단어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판단할 수 없어.
눈은. 근데 문맥에서, 간단한 문맥에서 만약에 차가운 눈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판단하면 돼. 근데 하얀 눈이라고 하면 어때? 포근한 눈, 하얀 눈은 플러스를 판단하면 되고. 과연 이게 플러스일까? 니은이? 플러스일까?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나를 빛 바래야 된다 그러잖아. 빛 바르게 하려고. 나를 빛을 바르게 한대. 햇빛만 생각하지 마. 니네 개인적 이미지는 햇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햇빛인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햇빛은 우리는 햇빛은 부사시 아닌 거야. 이건 시인이잖아. 지 생각도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얘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2번 뭐라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되게 단순해. 뭐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다. 이건 플러스인데? 그걸 표현하고 있대. 나를 빛 바르게 하는 거야. 빛이 바른다는 게 뭐야? 원래 책 같은 거 햇빛이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 이상하게 꾸깃꾸깃 해주면서 많이, 그지? 노래 색깔이 변하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2번이야. 됐니?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뭘까? 내가 지금 알려준 그 생각대로 단순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내가 시에서 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쓰는 표현이야. 그만큼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판단했어 벌써? 질문 하나 할게. 요거 있잖아. 플러스일 것 같아? 마이너스일 것 같아? 마이너스. 그렇지. 누가 봐도 마이너스지. 나는 플러스인 것 같아? 마이너스인 것 같아? 마이너스지? 그럼 끝이야. 정답은. 말이 안 되잖아. 대비라는 게 반대잖아. 자식은 대비인데 왜 바람은 더 세게 부는 것도 마이너스고 나도 마이너스인데 왜 대비야? 대비가 안 되지. 같은 거지. 내가 지금 얘기해준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이왕이 잘 됐다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면서. 왜냐면은 지금 이 수업을 있으면 내가 이 용어를 썼으면은 의미가 없는데 수능 수업, 애들 수능반 수업할 때마다 시 해석할 때마다 항상 쓰는 거야. 이 표현이. 계속 얘기하게 돼. 되게 많이. 알겠어? 왜 그런지는 이유 얘기해줬지? 얘네는 니네한테 이 작품을 공부했는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작품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주면 푸는 문제는 없어, 사실. 기본적인 판단력만 묻는 거지. 그게 수학능력 시험인데. 알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시 잠깐 볼게. 니네 학교가,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잠실고 10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시험 대비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자, 얘네 지금 환자야. 환자. 그 모의고사 변형이니까 뭐 그렇게 막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긴 할 거야. 내 생각 예상에는. 환자야. 병 걸린 환자라고. 자,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 입에 쑤셔 넣지. 자, 풀 죽은 김밥 입에 쑤셔 넣는 거 밑줄 한번 칠까? 누가 봐도 좋은 건 아니지. 풀이 죽은 김밥이랑 오래된 김밥일 거야. 그지? 오래된 김밥 입에 먹는 게 아니라 입에 쑤셔 넣는 거야. 그지? 그냥 그 뭐랄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야. 이게 뭐야?
무기력함이지. 그래서 이게 무기력인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굳이 안 적어줘도. 이게 이제 네 개가 적절한 선지잖아. 내가 안 적어줘도 이미 해석은 다 돼 있는 거니까, 사실. 왜 무기력인지 알겠지? 어떤 느낌이지? 그지? 그냥 맛있게 뭔가 맛있는 음식 찾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넣는 거야. 기차는 여름 들판에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약간 의인법 같은 느낌이 있어. 기차가 밀어 넣었대네. 내 눈에. 그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 그냥 기차 타고 가는데 여름 들판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기차가 나한테 밀어 넣었다는 식으로 표현한 거지. 내가 보고 있는데. 알겠지? 학교에서 수업할 때 들어요? 뭘 중점으로 하는지는? 문제는 다 만들었을 거니까, 분명히. 이 시점이면 문제 대충 다 만들었을 상황인데. 자,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이거는 여기 있어, 뜻이. 연두빛 벼들이 눈에 들어온 상황이야. 여름이니까 연두빛이지? 아마 가을이었으면 노란빛이었겠지, 그치? 근데 이 연두빛 벼들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지. 들판은 왜 저래도 푸른가 했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생명력. 왜 저렇게 푸른가 했는데, 그럼 소위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나는 지금 뭐에 걸렸어? 병 걸렸어. 생명력이 별로 없어. 근데 쟤는 생명력이 넘쳐.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기분이 더럽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거야. 이 시의 제일 핵심 포인트. 이건 언급할 수 있어, 시험에서. 자연과 인간. 이것은 화자겠지. 자연과 인간이 대조야. 왜 검은색 보여? 그지? 잘 안 보이지? 그지? 부각이 안 돼. 잘 보이잖아. 그지? 자연이 흰색이야. 내가 검은색이고. 그럼 내 불행이 어때? 더 부각이 되겠지. 내 슬픔을 더 강조하게 만들어. 나의 더 슬프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대비라고 하는 거야. 대비 대조라고. 이걸 쓴 이유는 내 아픔이나 내 병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슬프게. 그러니까 얘는 나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거야.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 나를 더 슬프게 만드는 존재인 거야. 자, 황조가라고 들어봤어? 아직 고1이라서 들어본 적 없겠지? 암숫개꿀이 정답게 놓이는데 나는 누구와 돌아가는 시가 있어. 그 시가 뭐냐면은 암숫개꿀이가 정답게 둘이 짝을 잘 노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혼자서 돌아가거든. 마누라 둘이서 마누라 둘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싸워갖고 나 가버렸어, 친정으로. 그런데 데리러 갔는데 개형 못 데리고 와. 그래서 혼자 들어와. 그러다가 꾀꼬리를 본 거야. 나는 이렇게 혼자 가는데 쟤네들이 암수가 정답게 노네. 이런 느낌 있지. 그게 홍조가야.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는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많이 써. 그러면 이건 또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렇지. 산수의 나무 농사 때문에. 거기도 인간과 자연 대비가 있었잖아. 그거 공통점 느낄 수 있는 거야. 분명히 학교 시험 문제는 단독으로 되는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뭐니? 두 개를 엮어서 가와 달리 나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 거란 말이야. 그때 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이건 공통점이지, 인간과 자연. 물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편해, 시험 볼 때는.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 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작품을 시험범위 이걸 집었는가 생각해야 돼. 근데 참고로 뒤에 있는 남신리주 유도막시봉방은 그런 내용은 대비가 아니야. 오히려 동질감이지. 그런 차이도 있을 거야.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야. 야,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초록동색. 그게 무슨 얘기냐? 초록동색이란 말 들어봤어? 풀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연두는 아무리 그렇다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조로 여겨진다. 왜인지 알겠지?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조로 여겨진다. 연두는 플러스인데 나는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그지?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의인화돼 있지? 이것도 의인화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뭘 표현한 거로 또? 생명력이야.
출렁거리고 있지? 넘칠거리는 거 있잖아. 수렁거리는 건 그 생명이잖아. 활기찬 느낌이잖아. 그 활기찬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저 순수한 벼포기들.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쟤네들은 쟤네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햇빛마저도 나를 빛바라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야. 햇빛이 나를 빛바라게 하는 것 같아. 나를 오히려 뭐니 더 생명력을 죽여가는 것 같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네 안에서 뭘 느끼는 거야? 계속 절망을 느끼는 거야.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자, 이제 여기. 별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이제 두 번,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지? 집보 빼고. 시간 얼마 없어요? 우린 진도는 다 빼긴 했지만, 이제 이거 빼면은. 자,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게, 여기가 바로 뭐니? 시상 전환이야. 이 두 작품의 시상 전환된 부분을 꼭 알아야 돼. 선생님, 근데 왜 울음이 터졌는데 왜 시상이 전환인가요? 요게 좀 특이한 거야. 니네 카타르시스라고 들어봤어?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가 뭔지 알아? 나도 사전적으로 찾아본 적 없는데 아마 그런 의미일걸? 감정의 최고조, 절정을 얘기하는 걸걸?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 궁금하네? 무의식적, 이거 딱 이 시다. 야, 씨. 우연이지만 내가 졸라 해박한 것 같아. 그지? 무의식적으로 억압받고 있던 감정 있지. 억압됐던 감정. 참고 있던 감정. 그게 뭐니? 자유롭게 표출된다고 얘기잖아. 그지? 난 슬픈데 슬픔을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에 팍 터뜨리잖아. 그래서 미친 듯이 통과하고 막 엉엉 울어. 그리고 나서 사람 어떻게 인지 알아? 다 울고 나서 이러다가 이렇게 이런 느낌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숨이 확 터지면서 뭔가 약간 좀 개운한 느낌? 인간은 카타르시스를 찾는다? 왜 그런지 알아? 슬플 때 사람들이 기쁜 노래 안 들어. 슬플 때 뭘 들어? 슬픈 노래 들어. 기분이 우울할 때 있지? 슬픈 영화 봐. 왜냐면은 그 감정을 이거 하기 위해서, 표출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려서 표출하기 위해서.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그래서 그 긴장, 자, 감정들이 표출되면서 신적 긴장을 완화하지. 그지? 울잖아. 그래서 요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된 거지. 그 이게 오히려 뭐니? 해소야. 이거 그것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나중에 봐봐. 이제 일단 얘기할게. 그래서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 울음이 있어야지 감정이 돈다는 느낌 있지? 그지? 그 조건을 되는 듯. 이 감정을 피라고 생각하면 되게 이해하기 쉬워. 원래 몸에 피가 잘 돌아야지 뭐야? 건강한 거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감정이 돌아야 돼. 진짜 아까 보면은 무기력하잖아. 그냥 김밥 아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무표정으로 씻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카타르시스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눈에, 자, 연도는 생명력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집처럼 걔는 이게 뭐겠어? 눈물이겠지. 이게 눈물이 표현한 거야, 눈물. 그러니까 얘는 그래. 그리고는 이제 그래, 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여기서 나도 두고 온 건 뭐겠어? 뭐 젊음이라든가 또는 뭐 열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도 젊음과 열정, 의지가 있었지. 그지? 나도 젊음과 열정이 있었어. 이걸 생각한 것 자체가 뭐니? 그걸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걸 가진다는 거지. 열정, 의지를. 그게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긍정적 심리 상태에 이른다. 그게 거기야, 거기.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전에 올해 고3 모의고사 3월달에 정답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 2시에 공통점 물어본 거에서 현재 시제의 사용이 정답이었어. 근데 틀린 애가 있겠지? 진짜 뒤지게 무식합니다. 달리다 현정은 뭐니?
달린다지? 현재 시제 사용했어. 이걸 알아야지 시마다 이건 현재 시제 썼어. 이게 외우는 게 아니지? 본인이 판단해야지. 얘는 없어. 참고로. 나는 없어. 나중에 봐봐. 또 우리 시 두 개 중에 현재 시제 쓴 게 있는지도. 그것도 모의고사에서 고3 모의고사 그 선지로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쌤, 그 햇빛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봐. 내가 주어가 생략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이러면은 지훈이 네 말대로야. 나는 나를 빛발하고 저 쏟아지는 햇빛도 결국 어디에 빛발일 거라고 중얼거리며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산술나무의 농사는 니네 잠일고 2학년 때 시험 보거든? 근데 남신의주 유동박시문도 이번 니네 잠일고 2학년 시험범이야. 우연히 또 겹쳤어. 작가가 누구야? 백석 시인이지? 우리 그때 보여줬나 내가? 백석 시인? 왜 보여줬지 그때는? 보여주긴 했지. 사진. 안 보여줬어? 대한민국 여고생들의 그제 신금 마음 울린 그지? 백석 시인. 나도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시인 중에서는 1위라고 생각해. 얘거든? 잘생겼지? 잘생긴 시인 1위. 우리 문학사에서 잘생긴 시인 1위. 머리는 좀 이상한데 이게 36년 사진인데 36년에 이 정도면은 완전히 장난 아니지 않을까? 자, 지금 이걸 왜 보여줬냐면은 이 시는 일제강점기 시야. 반영론 쪽으로 볼 수 있는 시야. 너네 그거 했다며 반영론 표현했지? 이거는 반영론 쪽으로 볼 수 있어. 가는 반영론보다는 뭐 쪽으로 보는 게 맞겠어? 표현론 쪽으로 보는 게 맞겠지. 복습하는 거야. 표현론이 뭐야? 작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표현론이잖아. 가는 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아. 왜? 병 걸린 환자였으니까. 이렇게 이상한데 투병 중이었으니까 그걸 생각이 났지. 근데 나는 객지에서 홀로 연기하는데 왜 홀로 연기하는가? 일제강점기야. 그지? 저 타지에서 이때 일제강점기에는 유랑민들이 많았어. 왜? 살던 곳을 못 견디고 뭐니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떠도는 사람이 많았어. 얘도 지금 유랑이야. 유랑은 떠도는 거야. 유랑. 봐, 그래서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다 잃은 거야. 그리고 부모,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센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이게 유랑을 얘기하는 거였어. 여기까지가. 유랑. 그런데 니네 학교 선생님이랑 나랑 마음이 맞은 게 뭐냐면 이건 공간의 이동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하는 거지 시 상황 속에서 움직인 건 아니라서 공간의 이동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언급했다고 하더라고. 제목이 뭐야?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지. 외우기도 어렵겠지? 저희가 됐어 이제. 지금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아서 뭐 집중 안 하는 사람 내가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다음 주 관리 수업 때 밀린 거 다 해야 되니까 일단 내가 뭐부터 제일 먼저 확인할 거냐면은 150제 있지? 150제 125분까지 끝났잖아. 그지? 그럼 25문제만 하면 돼. 끝난 사람은. 그 1번부터 150분까지 다 확인할 거야. 다 된 사람은 별로 할 게 없을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오면은 문법 문제 그냥 줄게. 좀 할 거, 풀 거, 연습할 거. 한 200문제 줄까? 아니, 그 의무가 아니라 어쨌든 집에서 이제 시험 때까지 풀어야 될 거. 많이면 좋지 뭐 문법은. 문법이 변별력인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강조하셨어요. 그지 문법이 문법으로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 왜냐면 내가 봐도 요거 어렵게 안 나올 거야. 오늘 수업 듣고 있잖아 하면은 다 맞출 수 있어. 충분히 그 정도 내가 자세히 해줬으니까.
나보다 자세히 안 나올 거야. 나는 그 예상, 그거보다 좀 자세히 해내는 거야. 예상보다. 제목을 골 때, 근데 제목의 의미는 알아야지. 뜻이 뭔지 알아? 안 배웠으면 모르겠지? 알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소야. 여기 박시봉 있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서 보낸다는 뜻이야. 보내요. 방은 프롬. 그지? 일단 이렇게 프롬. 어디로부터? 보내는 거 있지? 그걸 얘기해.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박시봉은 화자가 아니야. 얘 작가 아니야? 화자 아니야? 그럼 왜 박시봉이라는 이름을 주소를 보냈냐? 얘가 새들어 살거든. 새들어 사는데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바로 박시봉이야. 이따 나올 거야. 그 집주인이. 알고 있어? 그래서 무슨 형식이냐면은 편지 형식이야. 편지 형식. 편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서간이라고 해, 참고로. 요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기본적인 틀이니까. 요 정도는. 야, 남신이 신이 주면은 저 북쪽 끝인데, 그지? 거기서 보내는 편지야. 그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대화체 아니야. 웃기지? 편지 끄는데 대화체 아니야. 이건 확실해. 독백 저조야. 자, 여기까지는 됐고, 자, 지금 날도 저물고 바람도 더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영론으로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힘겨운 현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반영론 표현과 관련해서 한 문제 낼 거니까. 보통 두 문제까지는 안 내는데 그거는. 나는 목수네. 어느 목수. 목수가 누구야? 바로 박시봉이야. 목수네 집에 헌사슬간인데, 헌사슬, 이건 사물의 이름이니까 굳이 유래가 알 필요 없는데, 지금 얘기하면 진짜 지프로 만든 돗자리 느낌이야. 그러니까 되게 열악한 환경이지. 열악한 곳이지. 거기서 한 방에 쥐를 붙였다는 뜻을 알려주잖아. 그래서 새를 들었다고. 이래야 나는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이 생각하며. 여기 이거 뜻이 니을 있지? 다 설명이 돼 있잖아. 자기 한 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가족과 헤어졌지. 내가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나 혼자도 힘들거든. 나와 있고. 그런 생각하면서 디롱백에 붓떡불에 당겨오면은 약간 화로 같은 느낌이야. 겨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손을 째면서 그 재 위에다가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이라고 굴기도 하면서, 이게 그냥 뭐냐면은 이것도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방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거야. 여기서 무기력하면 이렇게 표현했어. 저 위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뭐니? 풀 죽은 김밥을 쑤셔 넣는 걸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애를 쓰기. 소가 되새김하잖아. 씹었고 또 삼키고 또 뱉는, 다시 씹는다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슬픔과 어리석음 계속해서 되뇌는 거지. 힘들겠네. 그래서 지난해 삶을 성찰하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 성찰은 뭐겠어? 반성이겠지. 그러니까 반성. 모든 성찰이 반성은 아니야. 성찰은 깨우침도 성찰인데 이것은 반성 쪽으로 가는 것 뿐이야. 이거 잘못하는 사람 많아. 반성은 성찰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성찰 안에 뭐가 있어? 반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힘들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슬픔만 계속 되새기면은 그걸 잊어야지. 그거 힘들겠지? 그래서 내 가슴이 꽉 메우고 내 눈에 뜨거운 스프링 계획쯤이면 여기서 눈물은 그래서 위에 눈물과 다르지. 그죠? 여기 진짜 슬픈 거.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붙들어 부끄러워적이며. 왜? 내 잘못을 계속 떠올려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껴요. 자, 여기가 바로 뭐니? 절망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망. 얘 이런 것도 생각했나봐. 아, 그냥 끊어야겠다. 목숨. 여기까지를 끊으면 돼. 근데 이거는 쉬워. 왜 쉽냐면은 아예 대놓고 이걸 줬잖아.
그러나를 대놓고 줬어요. 그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겠지. 여기가 시상 전환되는 부분이야. 시상이 전환되는 시는 요거 두 개지? 나머지 두 시는 어때? 그런 거 없었잖아. 시상 전환 없었어요. 요 뒤에 두 시의 공통적으로 아까 뭐지? 그거 적을 수도 있잖아. 선지로. 시상의 전환. 분위기 전환을 줄 수도 있지. 왜? 여기는 보기는 안 주고 이거 보기 안 주고 문제를 새로 만들 때 시상의 전환 물어보는 공부하는 놈들은 뭐니? 찔리겠지.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쉽게 나올 거야. 이 정도 수업 듣고 기억하면은 나올 수 있다고.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자, 봐봐. 벌써 느낌부터가 뭐니? 고개를 들어. 이게 뭐야? 의지거든. 상승 이미지. 상승 이미지가 뭔지 알지? 올라가는 거잖아.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보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게 왜 의지인가요? 내가 너를 지금 죽고 싶어? 하니까 네가 뭐야? 눈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개를 들면 이렇게 개기겠다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지. 고개를 드는 건 뭐지? 의지야. 그리고는 이 시에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이 하나 있어. 이거는 나도 누가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으면 참 나 이 사람 시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어요. 월북 작가라서 그래서 나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 월북 작가에서 북한이 있거든. 북한에서 돌아가셨을 거야. 실제 북한에서 늙은 모습도 그지 발견되기도 하고 사진. 여기가 너무 어려운 게 자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끄는 힘든 일을 생각해. 그럼 되게 안 좋은 거 같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이게 뭐냐면 바로 내 뜻과 내 힘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뭐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운명. 운명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있는데 그러면은 내 뜻대로 된 게 운명이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거의 체험 같은 거거든. 내가 해봤자 안 돼. 운명이야. 이건 팔자야. 원래 우리나라가 되게 운명론적이거든. 그 팔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게 의지야.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게 뭐냐면 봐. 아까 앞에서 내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잖아. 그러면 그 모든 나의 잘못이라 생각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뭐니? 내 잘못이 아닌 거야. 나 때문이 아닌 거야.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그 죄책감이라는 자책. 아까 자책을 했잖아. 그 자책으로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야?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된 거야? 의지가 된 거야, 의지가. 여기 있어? 응. 또 하나. 여기 잘 봐. 조심해야 될 거. 내 어지러운 마음의 슬픔과 한탄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에게 되어 가라앉고 있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화야. 정화가 뭐야? 깨끗해지는 거지. 왜 이게 깨끗해지는 걸까? 자, 컵에 물이 담겨 있어. 근데 이게 흙탕물이거든? 못 마시겠지? 흙탕물인데 막 누리끼리 해.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물이 깨끗해지지. 그지? 그리고는 밑에 바닥에만 뭐가? 그 흙탕물 지저분한 게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물은 마시면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슬픔과 한탄 이런 게 다 뭐야? 밑으로 가라앉은 거야. 깨끗해진 거니까. 그래서 정화야. 그런데 옛날에 어떤 학교 선생님은 이거 내신으로 많이 나오는 시거든.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함정을 판 거지. 뭐냐면은 얘는 가라앉지 않았어. 가라앉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남아있는 거야. 딴 건 다 얘 하나 남았어. 얘 많으니까 지금 뭔가 부정적 감정은 다 내려갔거든? 근데 뭔 남아있는 거야? 외로운 생각이 남아있는 거야. 아직. 요것만큼은 그냥 놔둔 것이니까. 글쎄 외로운 마음이 없어질 수는 없지. 혼자 가족과 헤어져 있는데. 백석 씨는 다 가족과 헤어진 이야기가 나와. 거의 대부분이. 전부라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은 다 가족과 헤어지는 작품이야. 내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이 헤어지는 것도 나오고. 나는 이런 저녁에는
더러 나주손에 이 나살랑살 이게 나주손 이거 다 사투리 그 방언이거든. 저 뜻을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와요. 눈에 어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럼 그냥 저녁 무려 저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그건 알고 있으면 편해. 그러니까 사투리나 방언에 많이 썼어. 그게 특징 중에 하나야.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우리말 연구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 작품이야. 살랑살랑도 있다. 기억을 떠올려봐. 우리 나머지 작품은 음성상징어가 있었던가? 그지? 기억 안 나지? 그냥 눈으로 판단해야 돼. 살랑살랑 음성상징어 특징이 뭐야? 이런 거야. 살랑살랑 살금살금 그지? 졸졸졸 깡총깡총 어슬렁어슬렁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쓰이지. 그걸 첩어라고 해. 전문용어로 첩어. 적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 첩어들이 보통 다 뭐야? 음성상징어거든. 알고는 있어.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루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근데 이게 뭐야? 봐. 여기는 지금 절망이나 그런 체념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부분이지? 이것도 절망이나 무릎 꿇는 게 체념이 이런 쪽이 아니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어때? 무릎을 꿇는 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더 나아. 경건한 자세가 될 수 있는 게 나아. 그지? 무릎 꿇는 경건한 자세야. 화루를 더욱 다가끼며 화루가 이제 몸을 녹여주는 거잖아. 내가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다 아까 끼지. 그지? 난 그냥 뒤질려면 이거 안 끼지. 다가서. 추억대로 놔두지. 어느 먼 산 트인 옆에 바오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시적어용도 있네? 그지? 시적어용.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 이게 그러면 쌀랑쌀랑이 뭐였어? 의성어였네. 소리를 흉내낸 말. 졸졸졸 야옹야옹 같은 의성어였네.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흔치 않아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린대. 굳고 정한 날, 굳고 바른. 그래서 뭐니 이게 굳건한 그지? 모습의 갈매나무 떠올려. 자, 함정을 얘기할게. 낼 수 있는 쉬운 함정이지만 얘는 갈매나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지? 얘는 방에 지금 이 시는 방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나는 무릎 꿇으면 어느 먼 산 뒷옆에 따로 서서 있는 그 갈매나무 나무를 생각한다고 돼 있어. 근데 나는 갈매나무를 보는 게 아니야. 당연히 나와 있거든? 근데 시험 문제 보면 어때? 틀린다니까? 실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 특이한 건 또 올해 수능 특강에도 있는데 EBS에 굳고 바른 갈매나무. 그럼 이걸 떠올리는 이유는 이 갈매나무 성격이 어때? 굳건하잖아. 나도 이 갈매나무처럼 뭐 하겠다는 거야? 강한 의지를 내가 기르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의지를 표현한 거야. 그리고 여기 눈 있지, 눈. 눈은 뭐겠어, 당연히? 눈의 의미는 실현과 고난이겠지. 실현, 고난. 단형눈으로 하면 일차강점기고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갈매나무는 그러면 나랑 같은 거지. 그지? 어떤 대상이 나랑 관련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 전문용어로? 이게 그 유명한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씁니다. 들어본 적 있니? 객관적 상관문? 객관적이 뭐냐면은 요거야, 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야. 이런 거 다 객관적인 거야. 이 객관적인 대상이 나랑 상관이 있어. 그건 객관적인 건 뭐지? 갈매나무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지? 볼 수 있는 물건이잖아. 이거 사물이잖아. 그럼 요게 나랑 관련 있으니까 객관적 상관관계야. 이해돼? 앞으로도 종종 계속 나올 거야, 이 말. 니네가 2학년 1학기 때 문학 할 때마다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요게 그래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야. 됐니?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지? 요거 영상 찍은 거 어쨌든 간에 영상 찍으면 정리해서 쫙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골라서 봐. 필요한 거는 더 얘기할 건 있나? 나는 제발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외부 지문만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여기서 더 외부 지문 쓰면 이제 니네가 응용력 왜 그러냐면은 여기 외부 지문 쓸 수 있는 게 많거든.
특히 이거. 이게 실험 가거나 이거 의지잖아. 그 외부집을 쓰면 어떤 작품을 쓰면 되냐면은 사군자 나오는 작품 찾으면 되거든. 사군자가 뭐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치, 대나무, 대. 또 여기 사군자 플러스 소나무까지. 얘네들은 다 뭘 상징하니까 지조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강한 의지. 그 시를 보면 다 그래서 맨날 이 소재가 나오는 시들은 꼭 눈이나 서리가 나와. 그래서 그 서리에도 그지 변치 않는 모습이 돼 있지. 그런 식으로 많아. 아까 니네 학교 2학년 때 창계파란가에 보는 잣나무도 나와. 잣나무나 소나무, 대나무 문은 어때? 겨울에도 초록색이잖아. 변치 않는, 버티는 거 있지. 그걸 쓰거든. 그럼 그런 식으로 외부징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미 절반이 외부인데 더 활용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이 학교 외부징을 써. 원래는 전통적으로 많이 몇 문제씩 써. 오케이, 끝. 넘겨, 뒤로 뒤집어. 일부러 내가 양쪽으로 볼 수 있게 프린트를 그렇게 해놨어. 이학교 선생님이 뭘 적었는지 좀 볼까? 그러네. 필기가 별거 없어. 그 심지어 초록 색깔이면 제가 쓴 거여가지고. 그건 둘째치고. 진짜요. 소설 이거 문제 수능에 내 모의고사 내신에 나올 때 틀린 사람 있으면 진짜 나는 인스구나 생각하면 돼. 인스. 씨. 인간쓰레기. 틀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날씨는 섣달 날씨, 얼어 달아나는 바람, 상경을 넘었는데 이거 어둡고 추운 날씨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런 틀기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암살한 작품도 나도 태어나서 처음 봐. 모의고사 교과서 이런 데 나온 적 없는 작품이고 그냥 이번에 모의고사 때 처음 나온 시야. 소설이야.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암살은. 나 그 정도는 다 기억하거든. 그래 나도 생소한데 니네 학교 선생님도 생소하겠지 뭐. 물론 작가는 유명해. 이문구 맞나? 앞이구나. 자, 지금부터 이걸 보는데 혼자서 읽으려고 하면은 답답하다. 집중도 안 될 거고 내가 하나하나 상기시켜서 내용 파악할 때 잘 들어.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 묻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용 관련돼서. 그지? 원래 모의고사 문제가 다 내용 관련된 문제잖아.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잖아. 뭐 심오한 그런 거 없고. 자, 그런데 얘 22번. 질문. 퀴즈. 이게 소설이 이게 아니라 카메라나 워크로 바꿀게. 그럼 정답 몇 번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이 소설이 아닌 카메라 워커인데 선지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됐지? 바로 딱 판단이 돼야지. 카메라 워커가 뭐니?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그래서 주인공 이야기에는 설자가 나와야겠지. 그지? 회상문은 보다는 이게 인물에 대한 생각. 누구? 조카에 대한 생각. 계속 드러났잖아. 그럼 이 4번 해야지. 이게 카메라 워커면 4번이야. 하지만 이 소설은 보다시피 중략 부분, 난 이런 거 시점 볼 때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뭐야? 1인칭이 있냐 없냐 판단하잖아. 그런데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은 황씨는 선출이 나오고 하니까 1인칭이 안 나와. 이거는 그 무슨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만 갖고 판단하면은 어차피 이거지 정답은. 답 체크하면 되고.
그지? 전지적 작가 시점 몇 번? 2번이지. 다 안다는 게 전지적이잖아. 다 안다고. 사건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다 하는 게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니네 인생에 이건 없어요 무조건. 이게 정답인 소설은 절대로 없어요. 선지의 객관적 나오면 그냥 무조건 제껴. 얘 틀린 거야 무조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이란 말은 심리를 제시하면 안 돼.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만 전달해야 돼. 소설에 말과 행동만 나오는 소설은 없어. 하지만 어느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긴 하겠지? 근데 그런 미친 소설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쓰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리고 서술자 바뀌는 건 니네 고3 3년 동안에 서술자 바뀌는 거는 한 몇 번 안 나올 거야? 3번 나오려나? 이건 왜 이런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은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은 서술자가 바뀌지. 외하에서 내와 들어갈 때. 그런 의미야. 다음 그래서 2번. 볼까? 본문 내용. 줄거리 같은 거 있나? 없어. 여기 중간에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원래 줄거리는 나오면 다 보거든. 중략이든 뭐든 간에. 상황 파악을 좀 쉽게 하려고. 소창직 직조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지금 앞에는 이거 실패하는 이야기 나오겠지. 그리고 암수를 키워서 선출에게 빚을 갚기로 한다. 암수를 키운다는 건 뭐야? 새끼를 낳게 하려는 거지?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황씨와 선출이는 함께 지극정성으로 뭐 할 때? 암수를 키우고 그 암수가 송아지를 베게 됐어. 돈 좀 벌 수 있겠지. 옛날에 속값이 장난 아닐 테니까. 그런데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고사가 뭔지는 알지? 돼지머리 올려놓고 이제 그지? 근데 황씨 안에 고라떼기 무심코 술지개미는 술만 두고 남 찌꺼기인데 요게 달짝지근한 걸로 알고 있거든. 나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게 그래 술이니까 취하거든. 소 염을통에 놓아뒀는데 그 염을통에 놓아뒀는데 이거를 소가 맛본 거야. 그리고는 오씨 괜찮은데? 라고 하고는 어디 없나 더? 찾다가 결국 머리 술도가 다 비워버린 거지. 소가 술이 취해갖고 그래서 죽어버리지. 당연히 소라는 게 술 먹으면 안 되잖아. 원래 개한테 뭐 먹이면 안 되는 것도 있지. 개한테 술 먹이면 아마 먹지도 않겠지만. 근데 그 술지기면 좀 달짝지근하거든. 그래서 애들도 저거 먹고 취하는 일도 있어 실제로. 소가 아니라 애들도. 달짝지근하니까 먹을 게 없어. 뭐 그렇게 하더라고. 아내가 실수로 넣어둔 거예요. 그렇지. 아내 쳐 맞을 것 같지. 하지만 아내가 쳐 맞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이거 조심해.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은 배신을 해도 유만부대 이 괘씸한 이 괘씸한 데서 막 뭐라고 하잖아.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야? 소한테. 그렇지. 소에게 하는 거야. 소에게 하는 말이야. 아내를 사랑하나 봐. 아내한테 뭐라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 이거 소설 기억나? 풀었을 때 다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 근데 학교에서는 했잖아. 내용 다 알잖아. 그래서 이건 김새써 학교에서 안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내용 두 번 듣고 내용 다시 두 번 들으면 기억이 남겠지? 나중에 시험 볼 때 소설 지금 나왔을 때 굳이 안 읽어도 될 정도에 되면 시간도 벌 수 있겠지? 가끔 그런 애 있어. 내신 풀 때도 시간 모자란 애들이 있어. 특히 문법이 어렵게 나오면 그럴 수 있어. 황씨는 바빴다. 필목 인매짐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매고 장돌뱅이로 나섰다. 필목 인매짐을 알아야 되나? 아니? 그냥 얘 옷감 파는 거잖아. 그냥 작업이 끝나는 대로. 그런 의미야. 그걸 묻진 않아. 장돌뱅이는 알면은 이해가 되긴 하겠지. 장돌뱅이. 그지?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청라, 남포, 웅천 인근의 장애선대로 매장치기다. 자, 매장치기가 바로 뭐니? 장돌뱅이야. 근데 학교에서 얘기해줬지. 장돌뱅이 어떤 건지? 해줬어? 응? 저희 친도 안 나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장돌뱅이가 뭔데? 모르니 혹시 근데? 필수 안 했는데. 한 사람들. 안 말해준다. 그래? 그냥 읽다가 밑줄은 부분 조금 강조하고 다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내가 알려줘야지 당연히. 나는 니네 학교에서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학원이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야. 여기 봐. 근데 이건 알면 좋아.
매미꽃 피무렵이라는 소설 유명한 거 있거든? 알지? 거기 장도병이잖아, 그 주인공이. 그래, 매미꽃 피무렵 소설 워낙 유명하니까 실제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 관광지가 있잖아. 나도 거기 한 2번 갔나? 그래서 가서 메밀국수 사갖고 왔어. 메밀꽃밭이 그 유명한 데가 있어. 진짜 예쁘거든. 흰 꽃 같은 게 그냥 들판에 쫙 평지처럼 펼쳐져 있거든. 나 용인 살잖아. 용인은 5일장이 있어. 그 뭐냐면은 1일하고 5일하고 10일하고 15일, 20일에 25일 이렇게 있잖아. 30일에 장이 들어서 시장인데 그 시장 구석구석 골목 있잖아. 거기에 노점상들이 이제 1년을 쫙 들어오는 거야. 그날만, 이 날만. 그날만 여기 가서 장사하겠지. 그러면 뭐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 2, 3, 4일 사이에 놀아요? 아니, 안 놀지. 다른 지역에는 2일, 6일, 11일, 뭐 16일 이렇게 장사하는 데가 장에 들어서 있는 거지. 뭐 어떤 지역에는 뭐니? 3일, 7일, 뭐 12일, 37, 그지? 이렇게 장에 들어서는 데가 있는 거. 그럼 얘는 여기서 장이 끝나면은 넘어가는 거지. 요 2일장 하는 대로. 2일 날 장하는 대로. 그럼 또 뭐 여기 가서 하는 거야. 그러면 거의 매일에 뭐 하는 거야? 장사하는 거지. 옛날에는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매일 장에 들어서면 장사가 힘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딱 며칠에 한 번씩만 장을 들어 쓰는 거였으니까. 요거 나중에 정읍사라는 작품이 있거든? 정읍사? 다라 높이검도 되어있지? 그 정읍사에는 남편이 이거야. 장돌뱅이야. 그래서 나 한 달 동안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그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작품이거든. 그런 거야. 이게 장돌뱅이야. 그러니까 얘도 이게 옛날 시대잖아. 그러니까 가게를 한 게 아니라 가게에서 판 게 아니라 장을 다니면서 매장치기를 한 거지. 그 무렵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다. 돈이 남는 돈이 있다는 거지. 한 해 쓰고도 남을 정도야. 돈이야. 순이익이지. 그 조시로만 뭐라고 되니? 그 시작처럼만 나갔더라면 시방은 지금은 흰 목을 젖혀가며 살아볼 텐데 이것도 관용적 표현이겠지. 그지? 이건 뭐라고 적어줬니? 안 적어줬네? 왜냐면 이것도 흰목 젖혀간다는 게 이 지방에서 쓰는 관용적 표현일 수도 있어. 나도 이건 뭐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까. 아무래도 흰목이라는 게 이걸 이렇게 젖혀가며 간다는 게 약간 거만하거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떵떵거리면 산다는 얘기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은.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방전망의 가시미룡이 뭐야? 캐시미룡이지? 그러니까 어딨니? 그지? 이게 한마디로 합성섬유거든. 그 전에는 식물에서 누에고치에서 이제 씨를 뽑아갖고 그거 갖고 옷감을 했는데 이제는 기계로 이제 공장에서 합성섬유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는 이제 다 뭐만 쓰고 있어? 합성섬유 쓰고 있잖아. 물론 못이어도 팔기도 하지만. 자, 방금 한 소리지만 이건 방금 한 소리야. 소창직 직조고정은 잘 돼 나갔을 때 그럼 방금 한 소리야. 근데 이건 역순행이야. 그지? 이게 역순행이 있을 것 같아. 봉당에 들인 공장이 초유폐. 봐봐. 여기는 방금 한 소리인데 뒤에는 과거에 썼던 얘기를 하잖아. 시간 순서대로 가진 않아. 자, 소창직 직조공장은 이것도 뜻을 알아야 돼. 아니야. 그냥 옷감 만드는 공장이야. 소창직 직조가 뭔지를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봉당에 들인 공장이 좁아서 협소한 거 있지? 헛간마저 털어가면서 쏠락쏠락 재미가 들랑거렸다. 재미가 좋았다는 거야. 얘도 음성상도 웃었네. 오래잖아. 선출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닦을 수 있으라. 닦진 않았어. 깨끗이 해결되진 않았어. 선출한테 빚을 진 거야. 그래서 얘랑 같이 암수 키웠잖아. 선출에도 얘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키웠겠지? 싶은 판세로 돼 있던 거였다. 그리 돼가는 판에다가 대고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냐 말이다. 설마 이게 기울어질까 했는데 진짜 기울어졌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단지라면서 생기더라 소문했다. 자, 이 공업단지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겠지. 그냥 동그라미 치면 돼. 공업단지. 그럼 여기는 공장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공장들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식당도 들어올 거고. 보니까 그래서 측량까지 끝냈고, 그리고 벌써 탱크 같은 것이 생긴 것들이
내를 메워, 그지? 뭐 그 내를 메워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단지가 점점 들어오는 거야. 공장이 두 채 서고 이어 사람이 달린다는 사람들이 어때? 부족하다는, 필요하다는 기별이 잇따랐다. 그지? 그러니까 직공은 직원이지? 이 공장. 직공으로 부리던 15명의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났다. 공임은 누가 봐도 임금이겠지. 임금을 배로 올리주던가 아니면은 새로 선 공장을 가게 놓아주던가 하라는 것이었다. 이게 노동쟁이잖아. 그지? 임금을 배로 인상해 가면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다. 또 노임을 배로 올린데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도 기억해. 노임을 배로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장래성, 희망성 얘기도 있어. 왜냐하면은 이 직업, 여기서 이거 옷감 만드는 직업은 이제 사라질 거야, 이거지. 누가 수공업을 하나. 이거 수공업이거든? 그러니까 수공업은 이제 사라져. 왜? 공장 기계공업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노임을 배로 인상해 가면서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다. 또 이건 했고, 이틀 동안 다툼이라고 하지? 한마디로 협상은 벌어졌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지금 안 적어도 돼. 영상 있으니까. 나중에 적어도 돼. 필요한 거는. 그냥 영상 몇 번 보는 게 나아.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였던 것이다. 새로 생긴 제가공장과 전기기구 조립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가 황신의 소창직 공제 두 달치 품삯에 맞먹고 있었다. 인건비 양등 상승이지. 치명상 입을 줄은 더구나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다. 직공들이 장래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희망성? 이게 사투리니까 이게 정확히 몰라도 돼. 사투리 해석 물어보진 않아. 희망성? 미쳐도 곱게도 못 미치고 비집년들이 알을 실을 때가 되어서 이제 애 낳을 때가 돼서 시집장 가버리면 그만인데 시집가서도 그러다가 뭐 소방 공대하려고 하니 서방은 네가 떠받들 거니? 그지? 그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든지 배워두면 기술이 어디 따로 있을 게미? 야, 기술이 따로 있어. 이것도 배워두면 되지? 그지? 희망성? 뭐 시집가면 그만일 때 무슨 희망성? 시집가면 어차피 일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니까. 옛날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술 배우면 뭐하냐고. 기술도 그리고 다 기술이지 했는데 무심했던 것이 탈의할 것이었다. 신경 안 쓴 거지.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이었다. 황씨로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가 한 번 돌팔매겠지. 또 한 번 나라와 그의 뒤통수를 갈겨버리는 것이다. 결정타였다. 이게 결정타. 뭐냐?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 세상은 기계를 만들며 일하고 있는 걸 모른 채한 결과였다. 처음에는 결정타가 아닌 게 자기 관련된 분야가 아니었잖아. 빵 공장이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는 자기 관련된 분야가 나온 것이 바로 카시미르 물결. 그래서 지금은 벽촌은 시골 마을이야. 회로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에 쓸모거든. 효용이란 말은. 이 효용을 알아도 좋아. 효용은 쓸모를 얘기해. 쓸모. 그 쓸모에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암흑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 유행하면 촌사람들이 무서운 것이니까. 카시미르의 위력은 날로 그랬다. 어느 정도 황신의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잦았다. 그 말대로 뭐냐? 안 썼단 말이야. 이것도 관용적 표현이지? 진짜 거미줄을 쓰는 게 아니니까. 젖먹이 어린이의 기저귀감으로밖에 쓰임새가 없는 백소창이나 한 장 토막에 두서너 필이 되는 정도의 어처구니 사투리를 급전된 것이다. 이제 뭐야만 파는 기저귀밖에 안 팔리는 거야. 기저귀는 옛날에 이제 일회용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애들 살에 받는 거니까 좀 이런 카시미르보다는 어때? 수작업한, 그지? 식물성 섬유가 더 좋은 거겠지. 그래서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기도 했지만 돌이 없었다. 조금 늦었던겨 다 시절 돌아오는 걸 보아가며 눈치로 해야 하는 것을 황씨는 비로소 유해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저까지 신경도 안 쓰다가 크게 믿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이 그러나 들인 시설비나 한 푼 못 거진 채 세상 물질 얻어없으나 한참하며 조용히 문을 닫게. 이것도 재밌더라고. 크게 믿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대. 본전치기 정도. 왜냐 한때 벌었잖아. 단지 문이 이 시설비는 못 건진 거지. 왜? 이 시설은 누가 사 안 사? 못 산다는 거지. 시대가 바뀌는데 이 시설 누가 사냐고. 그래서 시설비는 못 건져. 조용히 문을 닫아. 내가 지금 원래는 중간중간 끊어야 되는데 니네가 이제 봤으니까 23번 답이 나왔었지. 그래서 몇 번이었어? 기억나? 여기 둘 중에 뭐가 틀렸었어?
뭐 1번이 왜 틀렸지? 여기 있잖아. 매장치기 아까 봤잖아 우리가 여기서. 매장치기 잘 된 때잖아.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치기 한 거잖아. 매장치기 할 정도로 뭐야 돌아다니면서 다 팔았다는 거 아니야. 매장치기는 장사가 되는 거고. 잘 됐는데 이 상태로만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니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1번이고. 매장치기 한 후에 직조사. 아니 직조 사업으로 매장치기를 한 거야. 근데 문제는 1번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어려워진다는 말이 나왔잖아. 어려워지고 나서 매장치기를 한 게 아니라 매장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지 순서가 바뀐 거라고. 원래 소설 문제는 니네 학교 시험도 분명히 일의 순서에 있지. 순서를 뒤집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되게 현혹이 잘 된다. 그래서 항상 사건 일의 순서는 기억을 해놔. 이거 흉내낼 수 있는 거니까. 이대로 안 내잖아. 근데 이것 좀 흉내내서 실제로 보니 순서를 좀 바꾸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 내가 어차피 본 거니까 내가 그냥 바로 얘기할게. 기억이 여공들이잖아. 걔네들이 뭐니? 월급 2배로 올려주던가. 아니면 뭐니? 우리 내보내달라. 그게 이거지. 관철이라는 것은 뭐 이익을 지킨다든가 아니면 뭐니 추구한 이익을 뭐니 얻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신이 이익을 얻어내겠어 의도적으로 갈등 조성 맞잖아. 갈등 조성한 거 맞잖아. 일부러 투쟁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이고. 니은은 뭐예요? 여기 있잖아. 마을 사람들. 여기서 갈등을 드러내는 게 없으니까. 여기 마을 사람들 착해. 그거 알고 있어. 여기 마을 사람들 착해. 꽤 착해. 여기 있는 건 뭐냐면은 속으로 이제 죽은 고기는 소가 죽었으니 죽은 고기는 원래 반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몇 건 사두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도 소가 술 취해서 죽었다는 건 듣도 보고 처음이라고 해서 탄식을 하잖아. 마을사람은 착해. 연민을 가져. 그 일에 대해서. 됐어? 자, 결국 이렇게 망했어. 그지? 그런데 문제는 소를 키웠는데 이제 소가 또 난리지. 고라떼기 두 눈을 뒤집었으면 소란떼는 말하면 황씨의 남편 아내잖아. 선추리와 수송이 각성한 포로가 머슴에서 뛰쳐나왔고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 자, 이거 밑줄.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건 양순이. 이게 그래서 뭐였어요? 여기 있잖아. 처음 발견한 게 누구라고? 양순이잖아. 집중해. 얼마 안 남았어 이거. 혼자 할 일만 보려면 보던가. 나는 이제 소 얼라 엄니 소 어디 갔냐? 소?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 버석그릇이 갔다. 소가? 소요. 큰일 났네. 소 죽이겠는데?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내뱉으면 대문 밖으로 내달았다. 왜? 이걸 본 거지. 술독 빈 거.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술지게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내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참지 못해서 곱빗줄을 끊었는지 풀었는지 하고 나와 대가리에 뿔로 비벼 광으로 들어가고 술 안 두고 다 먹어치면서 추추. 자, 이거 저 똥을 추추. 조심하자. 내용 확실하게 정확히 얘기하자. 추측이야 이거는. 근데 그냥 이거잖아. 술지기미로 목을 축인 소가 술이 좀 들어갔어. 그러니까 술 냄새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참지 못해서 줄을 끊어갖고 있지. 광으로 들어가서는 술 안 두고 다 먹어 치웠다는 거잖아. 추측이야. 그랬겠지. 근데 고라떼 간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대충 간음이라는 게 대충 재보는 거 생각해보는 거지. 쌀 한 마리를 담아 걸으면은 보통 막걸리 6마리 났는데 그러니까 소는 대충 쟀을 때 막걸리 한 4마리 정도는 먹어 치운 거다 라고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칠이 황실의 눈이 뒤집혔었다. 왜? 소 죽으면 끝장이거든. 아니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는 황신의 밤마당가 우물도랑 건너 타작마당에서 주정하는 중이었다.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딴 불을 끄는 꿀이었다. 원래 술 많이 마시면은 속이 막 뜨거워지게 하고 그래서 물 찾아. 너무 고개를 끄덕이는데? 알았어. 자, 펄펄 뛰다 나뒹구고 비칠거리 일어났다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치만 챙겨하면 무릎을 꿇다 옆으로 나자빠져 버둥둥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갓 장승에 달려 없었다.
선치와 황씨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다. 왜? 황소가 날 때 옆에 가면 어때? 뒤지는 거지 뭐. 한 번 차이면 끝나는 거야. 말한테도 차이면 죽어.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버리니까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울부짖게도 지쳐서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았고 선추리는 푸닥거리 끝난 뒤에 떡 못 얻어먹은 사람 마냥 푸닥거리가 아마 굿일 거야. 그래서 원래 굿 하고 나서 이제 떡 같은 거 나눠 먹잖아. 그걸 못 얻어먹은 사람 마냥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 벗겨진 등실이 돼 있었다. 다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속으로 황씨가 승시 아닌 몽중 꿈이기를 바랄 쯤에 황씨는 이건 꿈일 거야 바라는 중에 선출은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의 일이지만 모두를 넋이 나가 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소리 질렀다. 야 이거 잠깐 신경 쓰는 게 있던데. 집틈에 좀 가져와. 소 얼어 죽겠다. 아직 죽진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그지? 이거 지금 배경이 겨울이잖아. 그럴 거 아니야. 얼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누군가 집느리를 헐고 집 몇 단을 가져왔다. 집을 쌓아놓은 거니까 헐어갖고 이제 그 집을 좀 갖고 온 거지. 마당 한복판에 때 안에 모닥불 피운 거네. 타올랐다. 이것도 음성 상징일 거고. 또 누군가는 먹은 걸 토악질 시켜서 개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양순에게 맷돌에 녹두를 타오도록 재촉했다. 녹두를 또 먹으면 토악질을 하나 보네. 토를 하나 보네. 부랴부랴 맷돌에 녹살 낸 녹두가루를 민근한 물에 타서 소 주둥이에 한 대 하나 들어갔지만 워낙 의식불명의 판이라 시간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 수의사가 박사라고 해도 소용없겠다는 소리만이 잦아질 무렵 그 소리를 들이 이제 줄어들 무렵 소는 잠에 들어버렸다. 깊은 잠이었다. 죽은 거지 뭐. 아주 실신한 기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날씨는 섣달 날씨였고 얼어 달아나는 바람은 삼경을 넘었는데 얼어 달아나는 바람은 되게 웃긴다. 니네 프린트는 뭐 비유적 표현이라 했는데 아닌가? 아 그냥 춥다고.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선 불티만이 하늘 높이로 치솟곤 있다. 그지 왜 다 소들 이제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가 어른이지 뭐.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암소는 제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헛멍에 벗어던지듯 하고 결국 가죽만 남겼다. 죽었다는 거지.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 덜미를 꼬집었더니 혀를 깨무는 뒤에서 고라댁은 이 와중에 고라댁 이성적이야. 침착해. 나렛에서 소 배를 가르고 태중에 새끼를 꺼내면은 푹 고아서 남편 몸보신이나 시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이 와중에. 모닥불에 짓단을 던졌다. 밤이 깊어가면서 말씀드린 얘기 나왔고 자 그럼 여기 이거 있지? 틀린 게 적절한 건가?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사업 실패는 사회 변화고 그지?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회한이 나왔네. 이건 뭐라고? 후회 안타까움이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어난 사건. 왜? 망하는 과정이 길었겠지? 한창 이제 세우고 잘 나가다가 그런 일 벌어지고 바로 되진 않았을 거고 문제 상황에 대한 중심인물의 행동이 나왔잖아. 당연히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중심인물의 관심을 자 그래서 막판에 유행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했잖아. 막판에. 그 다음에 개인의 실수 고라댁 실수고 원망 사건에 대한 중심 원망인데 누구한테 원망을 드러냈어? 소한테 드러냈어. 원망은.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거고 소 죽은 것은 문제 해결하려고 막 난리가 났었지. 근데 공동체에 대한 중심인의 반감이 왜 나와? 얘가 뭐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 이런 거 나왔어? 그거 아니지? 그렇다면 몇 번이었고 5번이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에 모의고사 2개 한번 정리한 거니까